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받은 저는 김예은이라고 하고요.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생분들께 이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몇 가지 말씀을 전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교육의 컨텐츠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방안 연구의 일부 결과물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공유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연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저희가 교육하고자 하는 방향이라든지 이 컨셉은 변하지 않지만 이 인력을 지칭하는 용어는 다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육을 기획할 당시에는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이제 컨설턴트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해서 진행하고자 했는데 여전히 이제 복지부와 현장 전문가들과 저희가 명칭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교육에서는 이 컨설턴트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직무와 관련해서 이제 저를 포함해서 다음 시간까지 이렇게 2시간의 교육이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진행하는 제 교육은 이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직무의 핵심이 어떤 맥락에서 도출이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틀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원 전문 인력이 필요해진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을 논하는 시기가 우리가 예상했던 시점 또는 우리가 원했던 시점보다 많이 앞당겨진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단연 중심 키워드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데이터 하면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활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데이터 중심의 경제 등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국가 정책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의 1번 과제에 해당하는 데이터댐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데이터를 확충하고 연계하고 활용하는 기반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예산들을 투입을 하고 있고요. 또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실제로 그 활용을 장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더 직접적으로는 이제 작년 8월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목적으로 이렇게 본인 동의 없이 가면 정보를 활용 또는 이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보건의료 데이터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작년 9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되었고 또 일부 현장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올해 1월에 개정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결합 기관으로 심평원, 공단, 진흥원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을 떠올리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제가 진행하는 교육의 포커스는 데이터 분석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 교육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와 관련된 강의들을 참고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좋은 비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셰프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에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셰프의 실력이라든지 조리법에 따라서 이렇게 음식 맛이 달라지는, 즉 데이터 분석 스킬이라든지 이제 분석 방법이라는 것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도 이해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셰프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실력이라든지 조리법도 중요하지만 원자재가 좋아야 한다. 여기에 제 의견을 조금 더 덧붙이자면 원자재가 또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제대로 된 유통 채널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좋은 원자재가 실력 있는 셰프에게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활용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 분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제 선행해야 되는 것, 즉 원자재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원자재인 그런 그 원자재를 유통하는 데이터 분양 거래 단계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은 거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다양한 이제 기반들이 마련이 됐고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있겠는데요.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보건의료 데이터의 질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사실 이 데이터 퀄리티만 말씀드리기에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표준화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문제, 그리고 의료기관에 존재하는 그런 임상 데이터의 다양성, 그리고 한 80% 정도가 비구조화된 형태로 있는 부분들,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를 우리가 생성하거나 수집, 저장할 때 특별히 추후 활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컨텍스트 이외에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적절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들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기존에 질 관리를 안 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질 관리 또는 우리가 질 관리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만큼 수행하게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EMR 데이터라든지 진료 또는 이제 의료기관 내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EMR 데이터들을 잘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받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의생명연구원이라든지 혹은 인체자원은행 등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 그곳에서 하는 이 데이터의 질 관리도 임상연구라든지 혹은 그 조직의 고유한 업무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준으로 충분히 수행을 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보건의료 데이터 질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는 부분은 데이터가 현재 활용되고 있는 그 컨텍스트 이외에서 이제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사실 공급자 입장에서는 데이터 수요자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질 이슈를 해결할 명확한 해답이 없는 상황이고 또 그 질 관리를 위해서 무한정으로 우리가 데이터 질 관리에 자원을 투입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타 분야 종사자는 물론이고 이 보건의료 분야의 종사자들도 본인이 다뤄보지 않은 이 데이터에 대한 리터러시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료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해서 활용 목적에 부합하는 이 데이터의 종류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이 보건의료 데이터가 여러 시스템에 또는 부서에 또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데이터 보유 기관이라든지 데이터 확보 방법에 익숙하지 않아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양 거래 절차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미 타 산업 분야에서는 이 데이터를 상품화해서 돈을 주고 사고 판다라는 의미에서 이 데이터 분양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이제 환자로부터 얻은 임상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가 기반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IRB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연구자 이외의 활용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명 처리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현재의 환경에서도 이제 환자 동의 없이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데이터 심의위원회 등의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렇게 활용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양과 거래를 위해서는 이것과 관련된 계약, 비용 산정이 필수적인데 이렇게 새롭게 발생한 영역이다 보니까 수요자도 공급자도 관련 업무가 굉장히 생소하고 또 비용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데이터 확보, 즉 구매와 판매가 용이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 산업의 데이터 거래와는 달리 이 보건의료 데이터의 민감성으로 활용에 장애가 있고요. 물론 이제 가명 처리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지만 여전히 장애 요인으로 남아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타 분야에서도 이러한 데이터 거래 장애 요인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 공급자 측과 수요자 측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장애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격 요인, 품질 요인, 거래 절차 방법, 그리고 유통 채널 부재 등이 이 데이터 거래를 저해하는 요소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원 영역에 대한 학문적 접근으로 보건의료 정보학의 세분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비유를 통해서 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원자재에 해당하는 데이터 준비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학문 체계로서 국제적으로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이 지금의 보건의료 데이터가 있기까지 가장 기여를 많이 한 학문을 우리가 의료정보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문은 ICT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정보 시스템 구축하고 그것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 생성, 저장하는 단계에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런데 데이터 중심의 사회가 도래를 하면서 이제 데이터의 활용이 강조가 되었고요. 그 데이터를 쌓아두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좋은 그런 부가가치를 높이는 부분을 강화해야겠다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즉, 축적되어 있는 의료 데이터 또는 정보를 이용해서 환자 안전, 의료의 질향상,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 연구 등의 이런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는데요. 근데 막상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쓸만한 데이터가 없다라고 인지하게 되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2013년 미국 상무성 무역청에서는 이 데이터 경제 흐름에 맞춰서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고 보건의료 정보 활용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국제 표준 교육 커리큘럼을 미국 보건의료 정보관리협회, 우리가 아히마라고 부르는 그 기관에 개발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보건의료 정보와 관련된 전문 영역이 도출이 되었고 각 영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과 지식, 교육 커리큘럼이 개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커리큘럼의 개발의 학문적 토대, 또 이론적 체계가 되는 이 보건의료 정보 전문 영역이 지금 선생님들 보고 계시는 이 그림에 해당을 하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세 개의 영역, 그리고 그 중간에 이 세 개의 영역을 유기적으로 관리해주는 IG Information Governance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 영역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HIM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라고 하는 영역인데요. 이 영역은 ICT를 이용을 해서 양질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생산 관리하고 진료뿐만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가치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 데이터 품질을 관리하는 영역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HICT입니다. 이 영역은 이제 하드웨어 그리고 이것들의 운영, 정보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 그리고 그 기술들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 생산, 가공, 보존, 전달, 활용 영역으로 정의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HI 영역입니다. Health Informatics의 영역이고요. 이 데이터의 분석적 측면을 강조한 영역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을 위해 데이터, 정보, 지식의 저장과 검색, 활용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대상이라든지 분석 대상에 따라서 이제 이 영역에서 뭐 생물 정보학이냐, 영상 정보학이냐, 뭐 임상 정보학이냐로 부르는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영역을 우리가 보건의료 데이터 소스에서부터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련의 스펙트럼에 적용을 시켜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의 예시를 통해서 이 스펙트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암 환자를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진단하고자 하는 어떤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부터 하나하나씩 보면요. 이제 데이터 소스는 폐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 환자의 폐가 데이터 소스가 될 거고요. 이제 데이터 수집은 의료 영상 촬영을 통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얻어진 이제 데이터가 폐 이미지가 될 거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폐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한 환자의 폐암을 예측한다든지 진단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단계에서 우리가 정보 활용이 끝났다라고 하면 이제 환자의 그런 진료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한 것이 될 거고요. 여러 환자의 데이터를 집적하고 또 여기에 데이터 소스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예후 정보까지 통합을 해서 진단 소프트웨어라는 툴을 통해서 분석해서 정보 사용자에 해당하는 의사에게 그러한 정보가 전달이 되면 폐암을 효율적으로 또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창출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에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HIM, HI, HICT 영역을 적용시켜보면 이제 이러한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 색깔에 해당하는 HIM은 데이터 수집에서 정보를 생성하는 분야에 걸쳐서 데이터 생산 관리, 데이터 품질을 관리하는 영역으로
그리고 이 초록색에 해당하는 영역 HI는 HIM 영역에서 관리된 정보를 분석해서 활용하는 영역으로, 그리고 이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HICT 영역은 HIM과 HI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영역으로 매칭할 수 있고요. 이 해당 영역별로 전문가들을 살펴보면 먼저 이 HIM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가 역할은 이 데이터를 생명 주기에 따라 관리하고 또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일부 분석 요구를 처리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게 되겠고, 대표적으로 이제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계시는 그 보건의료 정보관리사가 이 분야의 전문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의료 정보관리사의 업무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이제 환자의 식별 데이터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명 정보에 대한 활용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것을 그 데이터 소스로부터 수집하고 데이터화해서 요청자에게 전달하는 이런 전문 인력은 현재 부재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도 연구를 진행하는 부분도 이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HI 분야는 HIM 전문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된 고품질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생산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또 정보를 사용하는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의료 빅데이터 모델링, 분석 전문가, 의료 인공지능 전문가 등이 여기에 해당을 하고요. 현재 국가 공인 또는 민간 자격 프로그램 또는 대학원 등을 통해서 많이 양성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여기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ICT 분야의 전문가는 이제 HIM 분야 전문가의 데이터 수집, 관리 작업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또 HI 분야 전문가의 데이터 분석, 정보 생산 작업을 지원하는 엔지니어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DB 설계 전문가, 네트워크 엔지니어, 그 다음에 데이터 아키텍처 전문가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관점에서 이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각 분야에서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를 이제 프라이머리 유즈하는 부분, 즉 이제 1차 이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에 기반을 해서 식별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데이터를 관리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원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중심의 세컨더리 유즈 영역에서 이 가명 정보에 대한 요청을 처리하는 부분, 이제 목적은 법에 명시된 대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목적으로 한정이 될 거고요. 이 각각의 프라이머리 유즈를 위해서 수집된 데이터가 이 세컨더리 유즈를 위한 데이터 소스가 되고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서 가공 처리하는 이제 이 영역에서 우리가 새로운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 측면에서 이러한 전문 인력의 요구사항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이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대두되게 된 배경에 해당하는 전사적 정보 관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EIM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어떤 기관의 주요한 자산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이런 전사적 정보 관리의 개념이 기업들 또는 어떤 기관들에 도입이 되게 됐고 그것의 목적은 개별적인 IT 인프라에 저장되어 있는 이 데이터를 소스로부터 통합, 연계, 분석해서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EIM이 도입이 되면서 데이터 관리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요. 이 기존의 데이터 관리의 초점은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장하느냐였다면 이 EIM 개념이 도입된 이후에는 유연한 데이터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분류하고 구조화하고 연동하고 분석해서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변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방대한 데이터가 수집되는 빅데이터 환경이 구축되면서 이 EIM의 핵심은 데이터 품질 관리와 신뢰성 확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효과적인 EIM의 구현 방법론으로 대두된 것이 이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정보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의 일반적인 개념은 그 전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 지침, 표준, 전략 및 방향에 대한 것, 그리고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서비스를 구축하는 이 데이터 관리 체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당연히 데이터 품질, 그리고 비즈니스 가치를 높이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이 EIM의 개념이 도입이 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전사적 보건의료 정보관리 EHIM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되어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통합 연계하고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가 필요하게 되었고요. 이미 EHIM과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이론적 체계가 마련이 돼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책에서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것을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용성, 유용성, 통합성, 보안성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세스를 다루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EHIM의 관점에서 이 데이터의 생성에서부터 활용까지의 생명 주기를 살펴볼 텐데요. 의료기관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의료기관에서 전사적 정보 관리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진료가 메인이 될 거고요. 그 외에도 의료기관 내 업무라든지 혹은 연구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료가 목적이다 하게 되면 이제 EHIM의 대상은 개별 환자의 데이터가 될 것이고요. 그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개별 환자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이 데이터 거버넌스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의 각 영역별 내용 역시 개별 환자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 생명주기 관리라고 하게 되면 특정 환자의 데이터가 의료법상의 보관 기한이나 사용 목적을 달성한 후 파기하는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야 될 거고요. 데이터 질관리 내용은 그 환자의 의무기록에 포함이 되어 있는 데이터가 적시성 있게 최신의 정보로 정확하게 잘 작성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이 그 내용에 해당하겠습니다. 혹은 이제 데이터 보안이라고 하면 식별 정보 또는 환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이 될 것이고요. 또는 특정 환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 데이터 거버넌스가 구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리퀘스트가 발생을 합니다. 외부로부터 가명 데이터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로 축에 해당하는 이 EHIM 관점에서의 보건의료 데이터 생명 주기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에 따라서 이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를 가명 처리해서 재사용, 리유즈하는 부분에 대한 이 새로운 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2015년 OECD에서는 환자 동의를 받지 않은 이 EMR 데이터를 2차 활용하는 방안과 레트로스펙티브한 EMR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헬스 데이터 거버넌스 권고사항에는 이 보건의료 데이터를 공익적 목적 또는 시민의 공통 목적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제시한 바 있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 EU에서 데이터 거버넌스 법이라는 것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 공공부문에서의 데이터의 재활용 촉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예산으로 생성한 데이터는 이 사회에 편익을 주어야 한다는 이념에 기반을 해서 가명 처리를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을 적용을 해서 공익적 목적으로 정보를 안전하게 재사용하자라는 것이 그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주요 내용으로 데이터 공유 서비스 신뢰성 확보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집적과 교환의 도구로서 이 데이터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데이터 중개인을 출연시키고 이들이 하는 그 데이터 공유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내용들이 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체를 연결하는 이 데이터 중개인 중심의 데이터 공유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배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 새로운 그런 데이터 기반의 생태계 출현을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생소한 개념인데요. 데이터 이타주의에 대해서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이타주의는 과학적 연구 목적 또는 공공 서비스 개선과 같은 이 공익을 위해서 보상을 구하지 않고 정보 주체가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거나 기타 데이터 보유자가 자신의 비개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정보 주체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데이터는 굉장히 활용성이 높고 또 우리가 다양한 데이터 분석 기법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충분한 데이터 풀이 필요한데, 이런 데이터 이타주의에 기반을 해서 충분한 데이터 풀을 출현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러한 개념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가명정보 활용 관점에서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의 내용은 가명 처리된 보건의료 데이터, 즉 빅데이터의 속성과 이 데이터 활용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씩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데이터 생명주기 관리라고 하게 되면 가명 처리된 데이터의 생명주기 또는 가명 처리돼서 제공된 그 데이터의 이력 관리, 사후 관리 등이 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는 데이터 아키텍처 또는 컨텐츠 관리라고 하면 데이터 탐색을 용이하게 하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야 될 거고요. 데이터 보안은 이미 가명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가명을 보장하는 형태로, 그리고 데이터 질 관리는 속성이 제거된 상태에서 우리가 넣을 값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또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어떻게 할 건지, 중복을 어떻게 제거할 건지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또 마스터 데이터 관리와 용어 관리는 우리가 추출된 데이터셋 내에서 각각 다른 용어나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것을 매핑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구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데이터 큐레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데이터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을까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데이터 탐색, 그 다음에 데이터 큐레이션, 데이터 해석, 그 다음에 데이터 배포, 데이터 활용,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중에서 데이터 큐레이션은 이제 데이터를 조직화하고 통합하고 연계하고 질을 향상하는 그런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 데이터 가치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이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대두된 개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큐레이션이라고 하면 선생님도 아마 흔히 이제 미술관 큐레이션 또는 큐레이터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단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컬렉션이나 전시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대상을 선정해서 구성하고 관리하는 행위, 또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대상을 구분, 검증, 구성하고 또 설명을 추가해서 관리 보존하는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디지털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또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런 개념을 이제 대두시킨 분야는 문헌정보학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는 다양한 데이터 분야에서 굉장히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생명주기를 통해서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이 데이터 큐레이션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데이터 큐레이션을 적용을 하면 이제 데이터를 발견, 탐색하고 또 검색하고 질을 유지 관리하고 그 밸류를 추가하고 재사용이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소스가 있거나 혹은 데이터 생성 플랫폼이 증가함에 따라서 더욱 중요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데이터 큐레이션의 효과는 이제 재사용, 우리가 리유즈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강조가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재현성, 철회 방지, 신뢰, 명확한 출처를 이 데이터 큐레이션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빅데이터 밸류 체인에서의 데이터 큐레이션의 포지션은 데이터 획득,
분석 다음 단계에 위치를 하고 큐레이션 된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고 활용하는 이런 단계로 그 포지션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 데이터 큐레이션 요구사항은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생성된 데이터의 재사용과 통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질과 그 데이터의 이질성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유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 표준, 기술적 차원을 고려해서 이 데이터 큐레이션을 실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생성 관점에서의 데이터 큐레이션 요구사항은 다양한 맥락에서 데이터의 질이 극대화된 상태로 제시돼야 되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가 원래 생성된 그 컨텍스트 이외에서도 실제로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데이터 생성 관점에서의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데이터 소비 관점에서는 내가 원하는 형태로 그 데이터를 선택하고 변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 요구사항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큐레이터의 역할을 총 3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질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의 질을 평가하거나 데이터 질을 향상하는 이런 활동들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고요. 데이터 생성에 참여하는 사람,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관심도, 또 데이터 관리에 대한 훈련 정도에 따라서 이 데이터의 질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생성, 분석, 추가 통합 관점에서 이 각각에서 원하는 데이터 질의 달성 정도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관점들을 고려해야 하겠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정제, 필터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이즈가 많은 데이터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선별 분류하고 정형화된 형태로 정리하는 것, 그리고 목적과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 세트를 매칭하고 선별하는 것, 또 다양한 데이터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데이터와 의사결정을 매칭해주는 부분인데요. 즉 어떤 데이터가 어떤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 이 데이터 정제 역할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을 재설정하고 또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보호의 역할입니다. 이 데이터의 기술적 보안, 지적재산권, 프라이버시 보호 등이 여기에 해당을 하겠고요. 그럼에도 이제 공유, 활용의 관점과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역할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이런 큐레이션 또는 큐레이터라는 그 직무들을 조금 검색을 해 봤고요. 직무 개요를 보시면, 네. 내부 데이터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외부 소스에서 얻은 데이터로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또 통계 응용 프로그램을 만지고 프로그래밍을 하고 분석, 모델링에 대한 실무 능력과 지식이 요구됐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관리, 큐레이션, 사전 모델링 작업 수행, 그리고 구조화, 비구조화된 데이터 세트 생성 등이 이제 직무 개요로 제시된 바 있고요. 그래서 임상 용어라든지 데이터 사전 아키텍처에 대한 그런 책임들, 그리고 임상 데이터 세트를 매핑하는 부분, 그 다음에 파이어와 같은 이런 최신 표준을 숙지하고 학습하는 책임, 그리고 데이터 조작 처리, 통계적 응용, 프로그래밍, 분석 및 모델링에 대한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원리를 적용하는 책임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 직무 사례인데요. 이제 데이터 큐레이션 직무 사례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되는 역할로는 각 소스별로 데이터 특성을 이해하고 또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목적, 상황에 적합한 데이터를 최적화하고 선택하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 인사이트를 가지고 서로 다른 데이터 리소스를 혼합해서 이 데이터 사용 방법에 대한 판단을 수행하는 부분들이 제시가 되어 있었고요. 이 데이터 큐레이션을 담당하는 그 전문 인력에게 요구되는 그런 의사결정의 종류로는 무엇을 수집하고 보존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양한 결과 산출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향후
활용을 위해서는 또 어떤 것을 추가해야 되는지, 그리고 의사결정 포인트에서 환자를 위해서 또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하는지가 이 사람한테 요구되는 그런 의사결정의 종류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다뤘던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현재 이 시점에서 요구되는 이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원 전문 인력의 직무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장기적 관점과 단기적 관점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직무를 제시했는데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요구되는 직무는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데이터 큐레이션 직무가 요구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활용성과 부가가치를 고려해서 데이터를 수집, 생성, 취득하고 고품질의 보건의료 데이터 셋을 기획하고 보건의료 데이터의 표준화와 질관리, 검증을 수행하고 데이터 정제, 가공 등을 통해서 이 사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활용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를 생성, 추출하는 직무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큐레이션의 영역은 그 데이터 생명 주기상에서 굉장히 광범위한 직무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사용 요구를 처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그 생명 주기별로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겠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 데이터 탐색과 그것의 통합까지도 수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것을 어떤 개인이 전문성을 갖춰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직무들이 기관 내의 전문팀 또는 전문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가명 처리된 보건의료 데이터의 분양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중개 업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간기관, 연구자, 보건의료 종사자 등 이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식별해내고 이 데이터 활용 신청 대행과 사용자, 제공자 간 데이터 분양 거래 계약을 지원하는 직무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명 정보에 대한 요청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면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로부터 데이터 탐색을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 변환하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데이터 중개를 수행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중개를 중심으로 해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원 전문 인력의 직무는 제가 4가지 정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분양 거래 계약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신청을 접수하고 뒤에 나오는 보건의료 데이터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제공 가능한 데이터의 확보 가능성을 안내하는 부분, 그리고 보건의료 데이터 수요자, 즉 요청자와 분양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부분, 그리고 기관 내 데이터 심의위원회라든지 IRB 등을 통해서 이 데이터 활용 승인을 지원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건의료 데이터 내비게이션입니다. 기관 내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탐색해 주고요. 그리고 분산된 데이터 소스로부터 이 활용 목적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수동 또는 자동으로 수집, 추출하고 일부 변환하는 작업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건의료 데이터 가명화 보장입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인 가명 처리는 IT 전산에서 시행을 하시겠지만 이 가명 처리 대상을 선정하는 부분, 위험도 측정, 가명 처리 수준을 정의하는 부분, 그리고 기술적으로 가명 처리된 데이터가 실제로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가에 대한 보장 책임이 여기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과 관련된 역할을 이제 어니스트 브로커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데이터의 제공자도 이용자도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로서 임상 데이터의 비식별화, 즉 가명화를 수행하고 데이터를 생성 제공하고 또 승인된 목적으로만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역할이 여기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활용 준거성을 보장하는 부분입니다. 앞서서 진행되었던 교육에서 다룬 이 개인정보보호법뿐만 아니라 의료관계법률, 저작권, 거래와 관련된 법률 등을 잘 이해하고 준수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건의료 데이터의 처리, 그리고 수요자와 활용자 간의 계약사항 준수, 이행 여부 확인, 그리고 데이터 이력 관리를 포함한 사후 관리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되게 짧은 시간에 방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선생님들 그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원 전문 인력의 직무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언급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금 이 교육이 복지부 연구 용역으로 수행하고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저희가 가명 처리된 보건의료 데이터 분양 거래를 담당하는 이 전문 인력에 대한 의견 또는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안내를 드리고요. 오늘 교육에 참여하시는 교육생들 중에 일부 대상자들에게만 저희가 그 참여를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설문에 대한 그 링크가 하나 갈 거고요. 저희가 가명 데이터를 활용 지원하는 이런 인력의 필요성과 직무 그리고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께 의견을 조금 여쭈고자 설문을 진행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여해 주시는 선생님들께는 소정의 답례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